오늘은 소치기의 아들로 자라는 고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에 소치기에게 인도되었고 소치기 부인이 사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소치기의 아들은 이제 묻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증거품으로 피 묻은 옷가지를 가지고 하르파고스에 갖다 주고, 하르파고스는 그것을 왕에게 갖다 주어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고레스지어나요. 한 10년 정도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10살 정도 된 고레스가 동네 친구들과 놀이를 해요. 역할 놀이를 하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신하 역할들을 맡았는데 그때에 신하 역을 맡은 한 아이가 뻗팅겨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고관대작이거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못하겠다고 뻗팅기니까 고레스가 돼지게 패요. 왕으로서 패는 거죠. 자기 역할이 왕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찔찔 짜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에게 이르겠죠. 근데 이 아버지도 또 쪼잔해요. 뭐 애들끼리 놀다 그랬으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쪼르러 가서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왕이시여, 나라의 기강이 이게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소치기 아들에게 흠씬 매맞고 돌아왔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말에 거절하지 못해요. 워낙 신하가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하이다 보니까 신하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치기 아이들을 부르는 거지요. 그 이제 어린 고레스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탁 걸어오는데 웬만하면 왕궁에 들어가면 좀 기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레스 10살짜리가 전혀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왕이 나름 놀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저 모습? 나의 어릴 때 모습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나름대로 꾸짖지요. 어째서 너는 이렇게 아이를 때렸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어린 고레스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신하를 벌한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도 신하들이 잘못하면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화들짝 놀란 이 왕이 자처지정을 알기 위해서 하르파고스죠. 하르파고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처지정을 물어보죠. 너 정말 그때 그 아이 죽였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르파고스는 약간 좀 우물쭈물합니다. 그리고 소치기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라고 하고 소치기가 갖고 온 그 옷, 피 묻은 옷 그런 것도 다 보여줬다라고 이제 변호하죠. 그자 왕이 소치기를 불러요. 소치기가 불려와서 보니까 왕도 있고 하르파고스도 있는데 뭔지 예감이 좀 싸해요. 왕이 엄포를 줍니다. 거짓을 말하면 죽게 될 것이다. 진실을 말하라.
어떻게 했어요? 소치기가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점술가들을 불렀습니다. 걱정하는 그 왕에게 그 점술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놀이이긴 하지만 고레스가 왕의 역할을 하였으니 왕이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고레스의 할아버지, 그 왕에게 조언한 이야기예요. 이에 안심하고 왕이 안심하고 그 어린 고레스를 친부모에게 보내요. 왕궁 근처에서 어려서 살다가 페르시아 바사죠. 글로 보내서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 고레스가 나중에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는 그런 배경이지요. 이제 메대를 정복하는 고레스다라고 했는데, 메대는 할아버지 나라잖아요. 아스티아게스. 할아버지 나라인데, 여기를 정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참 또 재미있어요.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데요. 하르파고스 알죠? 이 하르파고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이고 여러 대신들을 초대합니다. 각자에게 음식이 제공되어지고, 하르파고스에게는 보자기에 싼 다른 음식이 더 추가로 옆에 놓이게 돼요.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하르파고스에게 왕이 묻습니다. 맛이 어때? 예, 맛있습니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알아? 그러면서 보자기를 열어보라고 해요. 하르파고스가 보자기를 딱 열어오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의 머리와 손과 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이 13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아이를 잡아서 하르파고스에게 먹인 거지요. 근데 한 나라의 대신, 이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하르파고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꿈쩍도 안 해요. 일반인들 같으면 화들짝 놀라고 울고불고 난릴 텐데 의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하죠. 폐하가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르파고스를 경질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놓아뒀습니다. 그런데 하르파고스가 아들 고기를 먹었으니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폐하가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도끼를 품지요. 집에 가서 내가 왕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혼자 힘으로 왕을 제거하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하르파고스가 고레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미 아스티아게스 왕은 고레스를 친부모에게 보내면서 나름 밀정을 보내요. 감시하는. 그래서 약간의 무슨 좀 징조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제거해버리라는 그런 암살자? 이런 사람을 이미 보냈어요. 첩자한 거지요. 근데 하르파고스도 밀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은 여차하면 죽여버리라는 거고, 하르파고스는 이 고레스가 정말 왕감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았던 거지요. 그런 하르파고스. 어느 날 기회가 와요. 이 고레스가 왕감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비리의 통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고레스로 하여금 메데 나라를 쳐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안에서 당신을 돕겠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미 왕의 첩자들도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 못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머리가 영리해요. 아주 믿을 만한 신복을 사냥꾼으로 위장시키고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토끼의 배를 가르고 그 토끼 배 속에다가 밀지를 갖다가 넣어 놓는 거죠. 이 사냥꾼이 아주 비밀리에 고레스에게 접근합니다. 아주 조그만 소리로 혼자만 배를 갈라보십시오. 아주 신신당부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르파고스의 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사전에도 약간의 이제 교감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거사의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가 연설을 해요. 이 고레스의 연설인데요. 사람들, 군인들이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사람들을 죄다 불러요. 곡괭이나 낫이나 삽자로 이런 것 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그 모인 자리가 막 그냥 가시덤불이 있고 이런 황무지예요. 그 황무지를 하루 종일 개간하라고 그래요. 아침서부터 저녁 해가 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그냥 술과 고기들 이런 것을 엄청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불러요. 오늘은 가장 좋은 예복 그것을 입고 오십시오. 와보니 거기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하루 종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레스가 일장 연설을 해요. 바사 시민 여러분, 나는 메대를 공격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메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일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겠어요? 뻔하잖아요.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좋은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알아듣습니다. 고레스가 계속 연설하죠. 만일 우리가 메대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어제와 같이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메대를 공격하고 우리가 승리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즐기는 일들, 자유롭게 즐기는 일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난리 났죠. 바삭 시민들 천하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참 아슬아슬해요. 사실 뭐 고레스 군대가 있었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 군대만 가지고는 할아버지 메대 왕을 정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첩자로부터 그 소식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들려지게 되죠. 아스티아게스 왕이 즉시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때 총사령관으로 하르파고스를 임명해요. 하르파고스 누군지 알지요? 지금 도끼를 뿜었어요. 기회만 되면 내가 이 왕을 제거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르파고스는 이미 자기의 그 신복들에게 다 얘기를 해놓았어요. 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레스에게 항복하고 메대왕을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측근인 그 사람들 한 80~90%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레스와 더불어서 메대왕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아스티아게스 왕의 어떤 복종과 이런 것에 진저리를 냈던 많은 대신들과 군 대장들이 하르파고스의 계획에 동참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고레스 군대와 싸울 때에 아주 적은, 그러니까 하르파고스와 같이 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뒤에서 치고 뭐 그러니 바로 이 메대가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대 나라가 정복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